네, 좌장님 감사합니다. 또 무형유산 아태 무형유산센터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남미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나마 우리 네트워크가 어떠한 조직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 공동 건설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동 건설 경험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1회 회의를 가졌을 때의 사진입니다. 우리 네트워크의 창립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2017년 빌라 오캄포라고 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장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사무소, 부에노스아이레스 유네스코 사무소에서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 점에서의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축을 하고 고등교육과 관련 기관에서의 네트워크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지역 내에서의 무형유산을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수호하기 위한 기구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과학기술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틀간의 논의를 거쳐서요. 그 학계와 그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그 기관들의 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요.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무형유산이 아카데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들어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트워크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나마 우리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협약에 근거해서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무형유산 실천과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무형유산에 대한 고등교육의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무형유산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학제 간 그리고 또 다학제 간 행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여러 그 행위자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주체적으로 그 점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또 지식과 경험의 공유가 중요하다라고 논의했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구현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플랫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보호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촉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무형유산 보호의 역량을 강화하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포용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형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그 관련성과 관련해서 합의된 이슈에 대해서 공동교육, 연구, 확장 활동을 설계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어젠다에서 특히 문화 경영 트레이닝 교육에 있어서의 무형유산 보호 컨텐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예술 경영이라든가 그 외의 학문 분야에 있어서 좀 더 무형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그 맥락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가지 활동들, 저희가 했던 활동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로서는요. 파라구아에서 2018년에 진행됐던 활동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문화유산 공공정책의 부문 간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 문화부
파라과이 정부 문화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던 굉장히 의미 있었던 또한 몬테비데오 그 현장 사무소와 함께 그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창의성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2003년, 2005년에서 협약에서 말씀이 그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무형유산과 관광의 상관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또 무형유산과 창의산업에서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청년 창작자들 간의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제14차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가 있으면서요. 콜롬비아 보고타시에서 이 회의가 열렸는데요. 당시에 우리는 대학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한국의 문화부 장관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학과 무형유산의 보호 노력들과 대해서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슈니츠겐 역량과 발전 정책 유네스코 담당 책임자께서도 오셔서요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회의였다고 생각하고요. 이 회의에서 우리는 의견의 교환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어떠한 지식을 더 발전시킨다는 것, 그리고 또 학습, 교육을 무형유산의 그 맥락 속에서 고등교육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질문이 나왔던 것 중에서요.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두 가지 이슈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그 맥락 속에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면요. 이렇습니다. 크리스티나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부상하게 되었죠. 비상사태 방침을 추동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활동이라든가 그 현지 조사 활동 같은 경우 그가 취소되게 됐고요. 또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제 이동이 이어졌습니다. 또 온라인 회의라든가 온라인 활동들이 활성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현재 즉각적인 교수법적 혁신에 대한 강한 요구가 나왔다는 점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교사들에게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에서도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그 활동들이 요구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연구 활동 같은 경우는 연장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집단적인 그 경연 활동들, 연행 활동들 관련해서의 중단들이 있었다는 점들도 학계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것 같습니다. 문화 유형유산의 보호와 관련된 연구 활동에 있어서 중단 또 취소, 현장 활동들에서의 중단 취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디지털 격차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극복해야 될 주요한 과제로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요, 제 동료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주요한 장애물로서의 디지털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의 성격의 본질을 살펴본다면요. 애초에 그 네트워크를 처음에 만들어냈을 때 설립 당시에 사이버 인프라 부분들을 만들고요. 디지털 플랫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이라든가 네트워크 관리 또 구성원의 참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동의 플랫폼이 아르헨티나 국립과학기술연구위원회에 의해서 제공되었습니다. 이 가상 플랫폼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비동기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동기식 활동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네스코 남미 무형유산센터 크레스피알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협업 환경이 어떠한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고요. 지금 탱고 음악이 따라서 지금 사진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음악 악기, 탱고 음악 악기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플랫폼에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보여주는 화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떠한 도전 과제가 있는가, 우리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도전 과제가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는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통적인 네트워크, 남남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학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간에서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 지역 학술 네트워크의 새로운 제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웨비나 같은 경우는요, 그 좋은 기회로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노력이 제휴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방법론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지역의 요구와 긴급성의 바탕을 둔 방법론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는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는 무형유산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문화 객체, 오브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식민지적인 조학문적인 관점에서 무형유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프랭크님에서요, 중남미적인 관점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더 언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무형유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그 전에서의 전제가 되는 프리 컨셉트에서 논의를 할 때 있어서요. 어떤 경우에는 무형유산이 예를 들어서 관광가적인 그 대상으로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싶은데요. 무형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남미 지역에서 유럽 중심적인 무형유산에 대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형유산의 계승자, 전승자로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요, 무형유산은 고등교육을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의 관점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형유산을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탈식민지적인 그리고 또 초학문적인 접근에서 이를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030 개발 의제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부에서의 문화기관들과 국제기구들과 대학 간 네트워크와 그리고 또 국제 적인 여러 좌장 역할도 하고 있는 체어들을 통해서 무형유산을 강조하기 위한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베로 아메리칸 컬처럴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노력들을 계속해서 교류를 통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네스코 파리 본부와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유네스코 현장 사무소와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카테고리 2 센터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네스코 중남미 무형유산 센터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요, 우리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바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간의 협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으로서 특히 17번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오리엔티드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임 연구원급 20명 이상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우루과이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또
무형유산의 역할에서의 사회포용의 벡터로서의 두드러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의 활동 프로그램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탈식민지적인 관점 속에서 노력을 한다는 부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무형유산에서의 그 연행과 그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 다차원 분석을 위해 이론적, 반복론적인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책 브리프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연구 그 생산물들을 만들 수 있고 지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들이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관련된 정책을 자신들의 공공정책,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문화 공공정책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같은 활동들의 그 주요 목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의제에서의 무형유산의 역할을 보여주는 증거를 생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맥락 속에서 학계와 의사결정자들 간의 연계, 그리고 또 학계 내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계 안에서는요, 무형유산과 관련된 지식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념적인 역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인류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링크, 학계의 여러 가지 연구 활동에서의 링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형유산에서의 중요성에 주목을 하고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무형유산에 주목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방법론적인 범주를 개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포용 벡터로서의 무형유산의 지역사회에서의 실천 지속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행 같은 것이 우리의 연구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함께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인데요. 그 의사결정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무형유산 중심의 공공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완화 조치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 지침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대하는 바 출판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출판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의 네트워크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이후에 적어도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생각을 해둬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서로 링크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식량 안보라든가 사회적인 포용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요. 우리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 그리고 또 학계 연구자들, 전문가들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같은 새로운 교수법과 관련된 연구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구현하는 데서 시간을 들여야 된다면요. 우리는 그 프로그램들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들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지역은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문제들도 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지역 내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형유산과 관련해서요. 살아있는 유산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등교육기관들의 공동체에게도 그 중요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